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골프바라기 권영웅입니다. 와, 골프바라기님 오랜만이십니다.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트라인 윤성로 대표님이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앞으로 자동차 사고 나면 아주 X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8월 16일부터 시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갱신했을 때 대체 부품 사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된 약관에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보험료 절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그런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사가 인증하는 부품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유통하는 부품의 가격을 토대로 해서 보험료가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발끈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저는 굉장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프바라기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니까 골프바라기님을 모시고서 보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부품이 있는데 더 싼 부품 가격 기준으로만 돈을 줄 테니까 실제로 그 부품을 쓰든지 아니면 원래 정품을 사서 그 차익은 네가 내든지 알아서 해. 야, 이 안전운전을 위해서도 이 자동차의 부품이라는 건 정품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렇게 인증되지 않은 부품을 마구잡이로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거,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법규다. 그리고 대체 부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90% 이상이 대만 중국제예요. 사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사들의 캐파가 줄어들고 그렇죠.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것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거든요. 사실 정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가품은 다 중국산이에요. 어느 나라 보험사입니까 지금? 이래서 되나? 화가 나네 진짜. 여러 가지로 화가 나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보험사들이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 차를 고쳐야 되는데 수리 기간이 50일이 나온대요. 나는 차가 없으니까 즉 상대방 보험사가 저한테 대차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50일 동안 자동차 수리하면 렌트는 50일 해줘야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제부터는 수리 기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30일 동안만 빌려줄 거야. 아, 30일의 렌트비만 제공해 줄겠다? 그렇죠. 아니, 더 길어도 30일. 그렇죠. 아니, 렌트비 그거밖에 안 줘도 되나? 그거를 25일로 또 줄였고, 아, 지금은 30일도 아니에요? 이제 25일? 오케이. 벤츠 S클래스를 타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를 고치면 당연히 렌터카를 비슷한 차량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쵸. 렌터카 같은 급으로 줘야지. S클래스를 안 주고 S클래스랑 똑같은 배기량을 가진 국산차 중에 제일 싼 차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을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네가 알아서 해. 네, 이건 아마 되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최초에 30일만 렌터카 비용을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제로 되겠어? 그렇게 지금 된 지가 몇 년이 흘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8월 16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저렇게 되겠어? 앞으로 이렇게 될까? 네. 될 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소송?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죠. 이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 사고가 났어요. 50일 동안 차를 못 써. 그래서 50일 동안 렌트를 해야 돼. 그 비용이 나오면 그러면 50일 렌트비를 소송을 해서 받아내면 받을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25일치는 줬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25일치 소송 무조건 받죠. 무조건 받아요? 아니, 다 무조건 받죠.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보험도 내 차가 사고가 났어. 그래서 보험사에서 뭐 싸제 부품비를 주겠습니다 해서 반값밖에 안 줘. 그럼 난 정품 부품으로 바꿀래요. 나머지 금액을 다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면 소송하면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그건 아직까지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논리로 보면은 네.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해서 만든 소비자 입장에서 일종의 규제죠. 이런 것들 중에 소송하면 이기는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대부분 소송하면 이겨요? 거의 90% 이상이 다 이깁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맨날 소송을 해야 돼? 할 때마다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게 변호사 비용이 뭐 아무리 싸도 4,5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받자고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소송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야. 그럼 300만 원 받아도 100만 원 손해예요? 그렇죠? 뭐야 그게? 그런데 소송을 누가 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건 정도 소송할 거리가 있다고 치면은 실제로는 소송이 100건 중에 10건도 안 들어와요. 만약에 이게 다음 달에 실제로 시행이 되면 그러면 대부분 사용자들이 그런 걸 울며 겨자 먹기로 할 거고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소송할 거다. 소송해도 그 사람이 실익은 없다. 실익도 없을 뿐더러 보험사에서 돈을 물어준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득이죠.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송을 하면 보통 이 소송 비용, 변호사비는 피고에게 전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판결 금액 대략 10%만 주면 돼요. 소송에서 내가 받을 돈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400만 원 냈는데 근데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400만 원 중에 30만 원만 내면 된다. 네네. 그러면 나머지 370만 원은 내 돈으로 내는 거네? 그렇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소송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를 보험사들이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네. 지금까지 렌터카도 그렇고 뭐 미수선도 그렇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것도 그렇고 실행이 됐었고 앞으로도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논리로. 재성 이거 알고 있었어? 처음 들었어? 괜찮아? 이래도 괜찮겠어?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 근데 여기서 논리는 인증 부품도 정품과 유사한 품질이면 된다. 그거를 누가 보증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KAPA라는 데서 인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카파? 카파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카파가 어디야? 카파 어디신가?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라고 돼 있을 텐데요. 부품협회? 아 부품협회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거기에 있나요?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증하는 거예요. 수리하시는 분들? 근데 대략 정비 경력이 한 4, 5년 정도의 경력만 있으면 그걸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증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카센터 사장님 4, 5년 됐으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러고 그냥 끼우면 되는 거네? 내가 인증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KAPA가 어떤 부품들을 인증해 줬냐면 되게 유명한 얘기가 이제 뭐 매직 필터라고 자동차에 이렇게 끼면은 연비가 좋아진다. 출력도 세지죠. 소음도 감소되고 진동도 줄어들고 가족 간 화목해지고 장수하게 되고. 그런 부품을 인증해 줬던 곳인데 막 이게 뭐 어떤 업체든 간에 저는 관건이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해 준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서비스 센터가 인증한 거야. 그러면 제조사가 인증해 주는 거죠. 그 부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산차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도 순정 부품을 썼으면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해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런데 외산차는 외산차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부품을 사서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고치잖아요. 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워런티를 그냥 끝내버린다. 하물며 이 정도. 근데 부품도 정품을 안 썼어. 어느 서비스 센터에서 이걸로 보증을 해주겠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해줄까?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보험개발원은 이런 거 왜 한 겁니까? 보험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덜 쓰게 되겠죠.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사도 회사니까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현대차가 내일부터 아반떼를 5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경쟁사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경쟁사가 우린 더 싸게 팔게요 라고 해서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굉장히 웃기게 보험개발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 보험사들 모두가 합쳐져서 그래서 이 의견들을 모아서 금액을 정하고 나면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금액을 설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담합이야.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느껴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합이지 이게. 그런 논리로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덜 쓰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잖아요. 손해를 덜 보게 되잖아요. 그 구실로 보험사 너네들 손해율 낮아졌으니까 이제 너네들 보험 계약자 가입자들한테도 돈을 조금만 받아 라고 해서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건데 보험료를 낮추겠다. 그러면 과거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그런 렌터카의 그런 규제를 함으로써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얼마나 낮아졌죠? 거의 안 낮아졌어요. 안 낮아지지.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인해서 낮아진 보험료는 되게 미미해요. 그쵸. 아니 그걸로 인해서 보험료가 낮아지겠어요? 요것으로 인해서 낮아지게 될 보험료 10만 원도 안 된다라는 거에 뭘 걸까요? 500원 거세요. 500원. 사실상 아예 안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거의 의미 차이가 없어요. 말이 안 된다. 회사를 천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원가가 낮아져 있으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줘야지 하하하하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똑같이 낮춰줍시다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다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원가를 똑같이 낮추면 그럼 아무도 가격을 낮추지 않게 됩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 줬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얘기는 정말 해야 되는데, 보험이 가장 손해율을 많이 일으키는 건 뭐죠? 손해율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게 자동차 수리 부품이에요? 사람 다쳐갖고 병원비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지금 손해율이 막대하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줄이자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자꾸 손을 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자동차는 전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이 위쪽으로 캡이 있어요. 기껏 해봐야 내가 1,000만 원짜리 차를 타는데 1,000만 원짜리 차에서 1,000만 원 이상 받아갈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건 예측 가능한 금액이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때는 개인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위로는 이게 무제한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요즘은 또 게다가 보험이 한방병원까지 보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차에 치면은 저 자생한방병원 들어갈 건데요 라고 하면 바로 전화가 와갖고 아이 고객님, 그 사람들을 막아야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자동차 부품 그거 얼마 한다고. 기껏 해봐야 정품과 가품이 뭐 10배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저는 이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윤석로 대표님이 요 얘기를 해서 고맙게 요 내용을 알게 됐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이거를 시행했는데 손해율이 줄어들면 계속 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걸로 손해율이 어떻게 높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갑자기 여기 1588 어쩌고저쩌고 지나가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당연히 승소를 하는 건이니까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한다. 무조건 승소하죠. 변호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개인이 뭐 소장 써갖고 그냥 딱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 나 빌드업이 진짜 기가 막혔다.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험사들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소송을 꼭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나치게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면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뭐 많은 정치인들,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 서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만 하지 마시고 좀 나서서 이런 악법이 생기는 걸 막아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한영이었습니다. 저는 골프바라기 권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